자, 오늘은 저번에 이제 화병을 올리었더니만은 의료인이세요. 예, 의료인이신데 자주 이제 대화도 나누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한 사이입니다만은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뭐를 질문하셨냐면은 화병이니까 막 이제 속에서 화가 동하지 않느냐. 그래서 힘든 거 아닌가. 특히 이제 갱년기를 같이 겸하게 되면 무지막지하게 이제 얼굴에 막 열이 올라오고 난리 나죠.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화혈을 모두 사해버리면 어떠냐. 예, 이런 얘기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이제 인위적으로 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떨까요? 라고.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 채널을 사실은 잘 안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동안은 좀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싶어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솔직히 실망을 좀 한 것도 많고요. 예. 그리고 어느 곳은 또 참고하실 분들도 있고, 또 대단하시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야, 저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많습니다. 예. 근데 이 얘기를 어느 채널에서 봤대요. 거긴 또 이제 구독자도 많고, 뭐, 그렇다네요.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오행침을 하다 보면은 또는 이제 일반 침을 하시는 분들도 화열을 사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근데 이제 될 수 있으면 신장, 그러니까 족손군화의 화열은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걸 빼고 화열을 다 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응급 상황일 때입니다. 응급으로. 지금 막 열감기로 인해 가지고 감기 몸살로 인해서 막 열이 펄펄 끓어오를 때가 있죠. 특히나 이제 유아나 청소년기, 예, 이럴 때는 특히나 유아들은 이 열 경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빼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성인이라도 열이 너무 심할 때 이때 잠시 쓰는 거예요. 잠시. 그냥 그 다급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사실은. 예. 이게 대음양의 음양의 원칙을 정말 알고 해야 됩니다. 자, 우선은 하나 정리할게요. 제가 남의 어떤 방송이랄까, 그런 것들을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시는 분들, 혹시라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제대로 알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응급 상황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장시간 유침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병원 고쳤는데 사람 죽었다. 비슷한 꼴 나요. 아니면은 절대로 화열을 사했다고 해서 금방 잘못되진 않아요. 열 떨어집니다. 분명히 떨어집니다. 열 떨어뜨리는 방법 중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요, 금방은 열이 떨어지는데요, 자칫 잘못하다가 몸의 시스템을 다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예,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솔직히 말해서 열이 막 오르고 애들이 감기 몸살로 열이 펄펄 끓고 난리 날 때 있죠. 제일 빠른 방법이 뭐냐면 귀사열입니다.
귀를 갖다가 귀 테두리를 촘촘하게 해서 피를 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면 귀 전체 사혈을 해버리면 금방 떨어집니다. 그리고 감기도 빨리 나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혈해봐야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애기들 자지러질 것 같죠? 자지러져요. 애기들은 귀에 사혈 안 하고 다른 거 해도 자지러져요. 애 엄마가 이렇게 애 꼭꼭 껴안고 아니면 조금 이제 한 5살, 6살 된 애들도 뭔 모르고 오잖아요. 그리고 감기 몸살로 열이 펄펄 끓을 때는 정신도 없어요, 애도. 그러면 애를 꼭 껴안고 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해서 좀 손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빠르게 해서 피를 내버리잖아요. 끝나고 소독하자마자요, 애기가 엄마 품에 폭 안겨서 자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폭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게 애가 괜찮아져요. 근데 이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몸에 있는 몸 체내에 흐르는 시스템, 경맥 시스템에서 화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은 꺼지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몸 전체 순환체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이유는 그 전에도 제가 저번에 화병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모든 세상의 이치가요, 수와 화, 그 다음에 목과 금, 가운데 토를 중심으로 해서요, 조절 작용을 하죠. 여기서 이제 제가 천간을 명리 기호를 좀 쓰더라도 모르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이것이 화라는 것이 병화, 정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의 화, 음의 화지요. 그 다음에 임수와 개수가 있죠, 수에는. 예. 그리고 목에는 간목과 을목이 있고, 금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습니다. 예. 토에는요, 무토와 기토가 있죠. 그래서 이 토의 작용은, 이 무토의 작용은 온도를 조절하는 거고요. 기토의 작용은 바로 습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 기토의 작용은. 자, 이것은 습이고, 이것은 조한 기운이고, 이것은 난, 열이죠. 그리고 이거는 한이죠, 한. 찬 기운. 예. 그래서 뭐냐면은, 이쪽은 인체로 따지면은 골격이라든가 외형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외형, 근육이라든가 골격이라든가 이런 몸, 바디 자체를. 그리고 이쪽은요, 내장 기관을 조절해요. 내장 기관이에요. 예. 이건데, 우리 몸은 골격이라든가 외형과 내장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것이 올바르게 운행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화하고 수의 작용으로 이것이 움직이고 조절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오행침 하시는 분들도 육기만 따지고 들어가는데, 육기 따지는 거 좋다 이거지. 그것도 이 안에 부분의 한 부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수라는 인간 원래 만물의 기본적인 요소죠. 이것이 토와 배합이 돼서 목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장을 시키고 운행을 시키는 거예요. 성장시키고 완숙하게 만들고, 이 작용이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환경에 처해지다 보면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뭐가 제일 먼저 작동하느냐? 수하고 화가 작동합니다. 특히나 보세요. 이거는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외부에서 차단하는 선천면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왔잖아요. 그 선천면역을 갖다가 주로 어디서 해요? 피부라든가. 그죠? 피부 뚫고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림프관이 흐르죠. 예, 그걸 통해서 막는 겁니다.
거기에 대식 세포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 피하로 다니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뚫리고 나면요, 후천 면역은 여기서 하죠. 여기서. 이것들을 조절하는 것이 뭐예요? 조절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게 수화가 하는 겁니다. 토와 수화가.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만약에 이상적인 바이러스 세균이 난동을 부린다든가 할 때 뭐가 나요? 열이 발생하잖아요. 열이.